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의 여러 가지 환희, 그리고 전쟁, 동족상잔의 비극, 그 과정을 다 넘어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벅찬 감동의 드라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마음 한쪽 허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80주년은 바로 분단 80주년입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렇게 분단된 조국은 아니었을 겁니다. 80년 동안 우리는 분단으로 살았고, 이제 우리는 그 분단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했던 것은 교육사회학, 산업교육, HRD 이런 쪽이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왔고 또 효율적인 교육에 관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평촌이라는 그런 이름을 제 닉네임으로 쓰고 싶은, 그래서 조용히 어떤 마을에서 좋은 사람들과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담소하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북한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잘 알기 위해서는, 북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 보훈법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또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가 또 되고자 하는 것이죠. 제 관심은 바로 우리 성인들이 누구든지 자기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개선시키고, 그 상황이 개선됨으로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저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군 복무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판문점에서 했습니다. 분단의 최북단, 가장 북한과의 접점에서 저는 2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7개월을 근무했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긴장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하던 것이 분단 40주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분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한 긴장감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분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분단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분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순서는 간단한 제 소개와 그 다음에 학생과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성인교육 중에서도 이 배움학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연구해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분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자라고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신한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서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 평화, 공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 평범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분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긴장감 속에 살게 만들고 있죠. 제가 학생들하고 일단 우리의 분단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수업을 하든지 간에 분단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느낌을 서로 공유하죠. 그런데 한 학생이 저한테 얼마 전에 이런 쪽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분단은
저에게 있어서 역사입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단이 역사라고 청년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어떤 의미입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분단은 우리에게 역사인가?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학생들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제를 가지고 분단은 과연 역사인가? 아니면 현재성인가? 이 논제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판문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곳입니다. 판문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의 중앙에 있는데 그 모습 뒤로 판문각이 보입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1, 20m도 되지 않죠. 어떤 때는 1, 2m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굉장한 긴장감. 그런데 그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판문점에 근무하면서 우리의 허리를 두 동강으로 잘라내고 있는 MDL 라인, 군사분계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MDL 라인을 붙들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판문점에서는 사실 8.18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순하는 소련의 관광객 때문에 또는 기순하는 북한의 병사 때문에 총격전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지만 제 근무를 앞뒤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긴장감, 그 과정에서 긴장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제 선배는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총격전이 일어나면 목숨, 생명까지 위태로운 일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단의 최첨단, 최북단에서 북한 군인들을 마주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긴장감, 그것이 판문점의 본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018년 그리고 2019년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또 2019년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판문점을 거닐었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분단이 역사라기보다는 아직도 제 몸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을 저는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최근에 청년 세대들이 가지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체념적 반대 또는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적극적 반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역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장 결혼, 취업, 경제적 독립, 주거 이런 문제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지금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그대로 진행 중에 있고 그러한 진행 중에 있는 이러한 분단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단이 역사라고 치부하기에는 분단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우리 삶의 가장 큰 전제이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라는 것,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되살려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
안보 불안, 그리고 우리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징병제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 이념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남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저는 분단이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문제를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하기보다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잘 지켜보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자. 이것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을 지향할 것인가, 어떤 논의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비할 수밖에 없고, 준비된 사람은 어쩌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단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분단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인 교육을 하는 교육학자인데,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더 관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공부하는 이 교육학의 특징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교육의 본질인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자님 말씀에서 학이시습지, 불력여로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호모 에루디티오라고 합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인 것처럼, 호모 에렉투스인 것처럼 인간은 배움의 본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배움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배움이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자발적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은 배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은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나에게 유익했느냐, 내 삶에 도움이 됐느냐, 나의 관심이나 나의 흥미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를 대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고 성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배움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교육의 트렌드의 기초에서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또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제는 분단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단된 나라에서 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분단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화두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관한 자료를 읽다 보니까 북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945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북한의 수도, 더 캐피탈,
북한의 서울은 어디라고 헌법에 명시했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북한 헌법, 1948년 북한 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03조에는 북한의 수부는 수도를 말합니다. 북한의 수부는 서울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북한은 그동안 서로를 반드시 수복해야 되는, 점령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헌법 규정이 바뀐 것은 1972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20몇 년 동안, 24년 동안 북한에서는 북한의 서울은 서울이다, 북한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헌법에 명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헌법도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지금의 우리의 헌법 3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수복해야 되는 미수복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승만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 초기만 해도 우리는 북진 통일을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절에 당면 과제가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시절에 우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분단된 그 상황에서 긴장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삶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민주, 평등, 행복, 복지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우선 급선무인 북한을 이기는 것,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이기는 것, 이러한 체제 경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수복지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북한으로 볼 때는 적화통일, 우리로 볼 때는 북진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분단이 가져온 기본적인 명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군사훈련을 받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우리의 분단 현실에서 남한의 리더들이, 남한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응대했는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 헌법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유정회라는 그런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유정회는 반드시 여당과 함께 합쳐지면서 3분의 2 특별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한의 리더들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면서 나라를 운영했던 것이죠. 분단을 이유로 우리 국민들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분단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분단을 극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유신 헌법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제8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이 되는데요. 그때 99.9%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될 때도 간선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99.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분단을 이유로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대통령을 뽑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분단이 남북한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분단은 방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Elephant in the room. 네, 우리의 거실에, 우리의 방에, 우리의 사무실에 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끼리를 밖으로 쫓아내야죠. 마당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밀림으로 궁극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끼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 An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문제이고 큰 문제이지만 민감하기 때문에 또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루지 않는, 거론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 그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분단은 바로 우리 룸 안에 있는 코끼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거운 주제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주제이지만 이제 우리는 분단을 그대로 놓아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코끼리가 우리 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우리는 이제 마당으로 같이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단이라는 그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분단에 관한 그런 제 나름대로의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명사들을 모셔서 분단의 문제 격의 없이 더 나누고자 합니다. 즉 저는 분단과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 방송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차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단에 관해서 비용 면에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 핸드폰 요금제를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비싼 핸드폰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분단이라면 그 분단을 좀 더 평화롭게 관리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인 평화, 전쟁이 없는 그런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없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를 우리는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방송에 반영되어져서 분단과 통일에 관한 그런 담론을 활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민원표 교수의 섭외 완료.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